올겨울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의 우려가 커지며 뉴욕 주정부가 백신 접종 적극 권장에 나섰습니다. 브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 조기 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시의 쥐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의회가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에 나설 공무원이 없어 과연 법안의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가 뉴욕시의 주인입니다.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뉴욕시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세 가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뒷면으로 넘겨 다음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가치 선언문 추가,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실생활비 측정, 자세한 내용은 nyc.gov/racialjustice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11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전투표는 10월 29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뉴욕시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의 우려가 커지며 뉴욕 주정부가 백신 접종 적극 권장에 나섰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팬데믹 이후 잠잠했던 호흡기 질환이 크게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감염이 증가하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RSV 사례가 급증하면서 겨울철마다 반복됐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완화된 것이 독감과 RSV를 확산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감염 수치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BQ.1.1과 BQ.1 등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11월부터 재확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과거 감염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노인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RSV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 정도지만 6개월 미만 영유아와 면역력 저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며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직접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이,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합병증 고위험군을 포함한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이달 말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브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와 주요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선거 때 정치인 선출뿐 아니라 투표용지 뒷면에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뒷면에는 뉴욕시 현장의 시정부의 가치선언 추가, 인종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 설립, 그리고 실제 생활비 측정 등에 대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투표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안건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인정하고
아시안들의 필요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꼭 투표 참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동양인들이 지금 갈세 받고 헤라스먼트 받고 헤이트 크라임 받고 많은 이슈들이 생겼는데도 우리가 걸어다니면 얼마나 어려운 걸 보는데 이 뉴욕시티 데이터에는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고치려면은 이런 메저를 우리가 투표해줘야지만은 뉴욕시티가 미래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서 더 리소스가 펀딩도 잘 나오고 더 도움이 나올 겁니다. 해럴드 밀러 뉴욕시 인종정의위원회 사무총장과 크리스 쿠이 위원은 뉴욕시 정부가 최초로 모든 뉴요커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공표를 헌장 전문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용지를 뒤집고 투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se ballot proposals were designed and developed with all New Yorkers in mind. And so this is an opportunity for all New Yorkers to weigh in. And then when New Yorkers decide, we'll be able to plan moving forward how we as a city will address equity together. And so this is one of our first steps where we can all pitch in and all work together around equity, but it requires you to all go vote.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New York City, under the city charter, basically recognizing Asian Americans immigrants, right? That we all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city. And so give us a lot of standing, right, within, in the community, in the city. I mean, and then if there's something unjust, we have a right to speak up. And so that's, to me, it's really, really important. 읽어보든 읽어보지 않든 저희 같은 기관으로서는 이 투표에 대해서 예스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앞장만 투표하지 말고 뒷장에 가서 보고 예스에다가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뉴욕시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붙입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시 헌장 전문에 뉴욕시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다인종 민주주의며 우리의 다양성이 강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땅을 고향으로 부르고 불러온 모든 이들의 문화, 언어, 역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혁명적 상상력, 용기, 회복력을 기린다는 문구를 추가해 뉴욕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종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인종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투표에 붙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실제 생활비 측정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입니다.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뉴욕시가 공적 부조 등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을 제외한 실제 가구 소득만으로 거주비, 식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빈곤층 및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고를 파악해 매년 발표하도록 요구됩니다.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 조기 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본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조기 투표 시간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11월 1일에서 2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4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5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6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별 투표 시간이 각기 다른 만큼 투표하고자 하는 날의 투표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주 검찰총장, 주 감사원장, 뉴욕주 상하원 의원을 새롭게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주 본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뉴욕시의 쥐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의회가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에 나설 공무원이 없어 과연 법안의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거리와 식당, 공원 등의 쥐 출몰을 억제하기 위해 Red Action Plan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내용에는 몇몇 지역들을 선정해 방역을 진행하고 경과 보고를 하는 것, 건물 쓰레기통을 설치류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 건물 허가증이 발행되기 전 전문 방역 업체로부터 관리받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맡을 보건정신위생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런 법안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텐텐윈스는 취재를 통해 해당 부서가 공공장소에 발생하는 설치류 문제는 다른 기관이 관여할 것이라며 위탁을 도울 수는 있으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 비용을 내고 긴급 방역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음을 전했습니다. 즉, 쥐 방역을 감독하는 곳은 보건정신위생국이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태이며 부서가 가진 구체적인 예방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이 부서의 예산은 23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 예산이 방역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텐텐윈스는 에릭 아담스 시장에게 현 보건정신위생국이 방역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게일 브레워 시의원은 보건정신위생국에 예방방침에 대한 서신을 보냈지만 직원이 거의 없어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26일 공립중학교 입학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시 공립중학교 중 약 90%가 선별적 입학 제도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가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 중학교 전체 478곳 중에 59곳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속칭 스크린을 통한 입학생 선별 절차를 2023-24학년도부터 다시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21학년도 196곳 대비 69.9% 감소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 말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스크린을 통한 공립중학교 입학생 선별 절차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32개 각 학군장에 위임하면서 12개 학군이 스크린을 통한 입학생 선발을 전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를 포함해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25학군은 3곳, 26학군은 5곳이 스크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5학군은 29학군과 더불어 유일하게 전체 32개 학군 중 스크린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늘어난 학군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등록 학생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스크린 허용 이후 특정 지역에서 학생 수가 반등하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줄어들 경우 입학 정책은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비용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25일부터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비용 세액 공제 접수를 웹사이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 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소기업이 뉴욕 주정부의 방역 수칙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 공사, 공조 장비 설치, 5개 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와 장비 설치 비용 등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며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 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 은행 등의 숨은 비용, 이른바 히든 차지 잡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과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숨은 비용을 쓰레기 비용, 정크피라고 표현하며 정크피 때문에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비용이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며 소비자에게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될 때 사전 통보 없이 부과되는 초과 인출 수수료가 지난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때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호텔 등이 추가로 받아내는 비용, 익스피디아 등 온라인 여행 중개 업체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정식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법무부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벌어진 10여 건의 충돌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의 법무부 검사들은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테슬라의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소비자와 투자자, 규제 당국을 오도했는지에 대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주장과 기기 디자인 등이 이를 완전히 자율주행인 것처럼 잘못 알려서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그릇된 안전인식을 갖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수사는 테슬라 법인과 경영진 개인들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진행이 되는 만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평균 연봉이 6만 5천 달러에 불과하며 뉴욕주 교사 연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교육협회는 올해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6만 5천 달러이며 이는 10년 전보다 17.5% 오른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3.2% 되레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주별 교사 연봉은 뉴욕주가 8만 7,738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매사추세츠주가 8만 6,315달러, 캘리포니아주가 8만 5,892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15년 경력 석사학위 소지 교사는 시애틀은 12만 달러, 노스캐롤라이나는 13만 달러인 반면 오클라호마주에서는 5만 4천 달러에 그치는 등 동일한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사들의 연봉은 비슷한 학력,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약 20% 정도 낮기 때문에 현재 교사들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이직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존감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미교육협회는 지역 물가를 고려해 교사 연봉이 책정이 되지만 이 같은 전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10명 중에 8명이 주류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으며 84%는 주류 언론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59%는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답했고 25%는 사소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유권자도 언론이 큰 위협이라며 양당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주류 언론이 정치 성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의 본분을 벗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례 훈련이라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전술 핵이나 방사성 물질을 담은 폭탄을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발사 버튼을 누르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화염을 내뿜습니다. 핵잠수함에선 탄도미사일 시네바가 바다 위로 솟구치고 전략폭격기 Tu-95는 순항미사일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러시아가 어제 정례 핵전쟁 훈련을 실시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й удар противника. Порядок проведения тренировки доложит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 армии Герасимов Валерий Васильевич. 러시아는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라고 미국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가 이번 훈련을 핵무기 이동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더티밤을 사용할 거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Нет, все помалкивают. Известно и о план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ровок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грязную бомбу.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무기로 지금까지 실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군이 조만간 더티밤을 사용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려는 위장 전술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his makes us worried that Russia might itself be preparing to commit a crime which it tries to cover in advance by spreading this disinformation.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나 더티밤을 사용한다면 매우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시행되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오는 11월 1일로 종료되며 이에 따라 공립교 과외활동 학생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늘어나는 등 감소 1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1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6,750건이 늘었습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3원까지 하락한 뒤 1,417원에 마감, 3주일 만에 1,4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 내 사우스론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한 뒤 건물로 돌아가다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 포착돼 다시 건강 이상설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익 비영리 단체로 알려진 마르코 폴로가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헌터 바이든의 랩탑을 분석한 64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2 회계연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에 대해 학생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0% 상승하며 내년에는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세러드 브라운 연방상원 의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연준 의장의 의무지만 고용 안전 또한 의무임을 잊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